네, 2주차 1강 주요 실험 장비 실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직류 발생기까지 알아봤어요. 오늘은 신호 발생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발생기에 지금 나와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신호 발생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쓰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주요 버튼,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호 발생기는 직류전원 공급기와는 좀 비교되게 직류전원 공급기, 즉 DC 파워 서플라이는 직류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신호 발생기는 얘는 교류를 발생시키는 장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1kHz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발생시킨다라고 요것만 보고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는데 이거는 정연파를 발생시키는구나 라고 정연파 사인 웨이브를 발생시키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파워를 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장비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할게요. 파워를 키고 이 신호 발생기에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그 단자가 있을 겁니다. 그 단자가 여기 아웃풋이라고 써 있는 요 밑에 있는 여기에다가 BNC를 연결을 하면 되겠어요. BNC 커넥터를 꽂고서 돌리면은 딱 아구가 맞겠죠. 여기 55ohm이라는 것은 이 신호 발생기의 내부 임피던스가 55ohm이다라는 겁니다. 그 신호를 서로 매칭시키기 위해서 각 장비마다 지금 전부가 다 55ohm의 임피던스를 갖게끔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BNC 커넥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사인파가 나가지는 거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구형파가 나가지는 겁니다. 여기는 삼각파를 내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톱니파를 내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써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장비는 기능 버튼 또는 함수라고도 얘기하는 함수를 갖다가 사인 함수, 구형파 함수, 삼각파 함수, 톱니파 함수를 발생시킨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은 통신과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얘는 변조라는 의미입니다. 밑에 보면은 AM, FM이 있는데 이거는 AM 변조 그리고 이거는 FM 변조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AM 아날로그 통신 방식에서 AM 변조, FM 변조 방식 등이 있는데 그 변조 방식을 사용할 때 이걸 누르라는 것이에요. FREQ는 주파수 변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AMP에 써 있는 것은 Amplitude Modulation, 즉 진폭 변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전기과에서는 이걸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요 신호 발생해주는 요 버튼.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주로 사인 웨이브나 구형파 정도가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호를 발생시키면 되고요. 보니까 주파수를 올릴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얘는 메가헤르츠 단위로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킬로헤르츠는 요 버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동작법은 이거 만든 이 신호 발생기를 펑션 제너레이터라고 했는데 함수 발생기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신호 발생기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 발생기를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읽으면 됩니다. 이러한 자세한 기능 버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려면 각각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법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여기 뭐 헤르츠 써 있고 여기 뭐 백스페이스 써 있고 뭐 리콜 메뉴 이렇게 써 있는데 리콜이라는 것은 다 그 이전에 있는 값들을 불러와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요 동작 그리고 주파수 동작하는 거 이렇게 눌러보면서 사용 어떻게 나오나 확인하면서 사용법을 익히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아웃풋 단자 내부 임피던스가 55ohm짜리인 여기에 BNC 커넥터를 연결해서 시스템에다가 연결하든가 아니면은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해가지고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연파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인 웨이브가 나오는 거고요. 구형파일 때는 이렇게 스퀘어 웨이브 또는 렉탕귤러라고도 얘기하는데 구형파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러한 이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사인은 이 버튼을 누르면 나온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삼각파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톱니파는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것이죠. 소투스,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 학과에 있는 신호 발생기, 함수 발생기라고도 얘기하고 기능 발생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신호 발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입해 준다는 얘기는 주파수를 갖다가 0부터 어느 일정 영역을 갖다가 수입해 준다. 즉 스캐닝을 한다라고 의미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쭉 전체적인 범위를 수입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파수 범위를 갖다가 이제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도 보니까 파워라는 버튼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겠죠, 여기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웃풋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출력이 나가진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출력, 아웃풋. 출력이란 뜻이니까. 여기 한 칸을 띄웠는데, 이거 한 칸을 이어야겠지? 그래야지 출력이란 뜻이 되는 거니까. 인풋은 입력, 아웃풋은 출력 이런 것이니까. 이것들은 만든 회사에서 우리나라 제품이지만, 뭐 그러한 것들의 차이니까 그런 거 갖고 그냥 세세하게 따지지 말자고요. 자, 그래서 출력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부 임피던스가 55ohm이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BNC 콘택터를 연결해서 우리 장치나 또는 기타 실험 장비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카운트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버튼을 누르는 게 있는데 요 버튼이요. 이 버튼이 보면은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요거 밑에 거는 눌러진 거야. 그게 보니까 COUNT라고 써져 있네요. 이건 카운트 한다는 얘기잖아. 센다는 얘기잖아요. 뭘 셀까라고 생각하니까 보니까 여기 카운트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입력으로 여기를 받는 거야. BNC 커넥터로 이제 어떠한 신호를 받는 것이지. 그것을 이 버튼을 누르면은 주파수를 갖다 카운트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사용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를 카운팅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신호 발생을 하기 위한 오실레이팅, 즉 발진시키는 그러한 단자, 이 버튼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보니까 이건 안 눌렀을 때가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고 눌러지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여기는 버튼을 안 눌러져 있게 튀어나온 상태로 있을 때 우리는 펑션 제너레이터, 즉 신호 발생기의 기능으로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비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즉 얘를 눌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튀어나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레인지라고 써 있는 것은 주파수 영역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령 10kHz를 갖다가 주파수를 발생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 10K 버튼을 누른 다음에 누르면은 여기 이제 단위가 kHz로 나오겠죠. 이건 정확하게 10kHz가 된 것이고요. 만일 9.8이다라고 하면은 요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좀 돌려주면은 미세하게 9.8, 9.9, 그래서 10.0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5.8이다라고 하면은 10kHz를 눌러서 내려가도 되겠지만 왼쪽으로 돌려서 내려가도 되겠지만 1kHz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돌려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파수를 갖다가 맞추면 되겠지요. 여기 헤르츠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장비는 여기 입력으로 주파수를 들어오면은 주파수가 몇 헤르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헤르츠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여기 킬로헤르츠, 몇 킬로헤르츠의 신호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 대문자로 킬로헤르츠라고 써놨는데 이게 대문자로 주파수 단위 이런 거 따질 때는 고전압 이렇게 따질 때는 대문자 쓰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데 주파수 이런 거 따질 때는 여기에 대문자로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요 소문자로 사용합니다.
고압선일 경우에는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대문자를 쓸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문자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여기 옵셋, DC 옵셋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 DC 옵셋은 어떠한 기능을 갖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할게요. 이런 사인파가 여기가 5V고 여기가 마이너스 5V야. 얘를 DC 옵셋을 조절하면은 이제 신호가 여기는 자세하게 몇 볼트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는데 어, 가령 5V DC 옵셋을 5V다라고 내가 주어지면은 이러한 교류 파형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가 5V 마이너스 5V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위로 5V 올리라는 얘기. 전체 이 파형을 위로 5V 올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지금 기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렇게 시작된 거니까 0이니까 0에다 5 더하면 몇이 돼요? 5가 되죠. 그래서 5로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10, 여기는 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뜨는 게 DC 옵셋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DC 옵셋을 5V 줬다 하면은 이 원래의 파형을 원래의 신호를 5V 키를 키웠다. 사람들 키 키우는 거 있지. 키 높이 구드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냥 DC 옵셋 5V다 하면은 파형을 그만큼 위로 올려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출력 신호가 나가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DC 옵셋을 하면 되는 건데, DC 옵셋 사용하는 경우는 아마 우리 나중에, 우리 실험 교재 마지막 부분에 정도의 DC 옵셋 사용하는 것이 있는 거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는 거로 할게요. 여기 펑션이라는 기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버튼을 누르면은 구형파 신호가 나가지는 거고요. 요거 눌러주면 삼각파 신호가 나가지는 거고, 요 신호는 요 정연파 신호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정연파 신호가 나가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앰플리튜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진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인 웨이브의 진폭 값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얘를 조절을 하면은 여기가 이러한 파형이 0V에서 5V, 지금 현재 5V면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전압값이 일반적으로 증가를 하게끔 만들어 놓죠. 파형이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압값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전압값이 감소를 해요. 전압값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파형이 어떻게 돼? 즉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작아지는 파형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압값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호 발생기를 사용하는 이 정도 알면 신호 발생기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기능 때 쓰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신호 발생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버튼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 버튼이 눌려져 있으면은 이때는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인 웨이브. 그 다음에는 요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파가 나가진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실로스코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실로스코프에서 화면으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들은 저자이신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 한 이제 그 저자이신 한학근 교수님께서 사진 캡처 해가지고 일일이 수고스럽게 정성스럽게 책을 만든 자료입니다. 여튼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구형파가 나가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능 선택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앰플리튜드 버튼인 것이죠. 이 버튼을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압값을 갖다가 출력 전압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출력 전압값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감소한 화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파수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파수 범위를 내가 이 100Hz에서 뭐 10kHz로 내가 증가를 시키고 싶어 하면은 이 다이얼 버튼을 갖다가 쫙 오른쪽으로 계속 돌려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 10kHz를 누른 다음에 얘 미세 조정 손잡이를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적절하게 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아까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주파수 영역, 그 다음에 미세 조정 손잡이. 요걸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신호 발생기의 사용법을 알아봤어요. 요 빈 페이지를 만든 이유는 출력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이 빈 여백 페이지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종합 실습 이거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출력하지 마세요. 출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습 제로 해가지고 이 다음과 같은 것을 오늘 한번 실습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 신호 발생기의 파형 조정 기능 확인 실습을 알아보도록 하죠. 신호 발생기 출력 단자 내부 임피던스가 55옴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그 출력 단자와 오실로스코프 입력 단자를 연결하십시오. 그럼 연결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여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신호 발생기죠. 그리고 얘는 오실로스코프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채널 1이나 채널 2에다가 이 BNC 커넥터를 연결한 다음에 프로브 합격 또는 구형파 1kHz가 뜨는지 확인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오늘은 이 신호 발생기와 이 오실로스코프를 연동을 해가지고 이 신호 발생기에서 발생시킨 어떠한 신호가 이 오실로스코프에는 제대로 정확하게 잘 나오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8절에서의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일단 연결을 제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BNC와 BNC로 연결되어 있는 BNC 케이블을 사용해도 되고요. 이거 하나 갖고 사용을 해도 되고 또는 BNC 케이블과 이 클립으로 되어 있는 요것을 두 개 곱하기 2, 두 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BNC 케이블로 측정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내부 임피던스가 55옴인 여기에다가 이 BNC 커넥터를 이렇게 꼽습니다. 꼽고서 돌리면은 근데 꼽을 때에도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에 홈이 있는데 이 홈에 이거는 여기에 홈이 있겠네요. 이 홈에다가 딱 맞춰서 아구를 맞춰서 딱 꼽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딱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딱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비를 갖다가 이런 케이블을 만질 때에는 이 선 부분을 만지는 게 아니라 요 BNC 요쪽 요 부분을 손으로 잡고서 여기에 꼽고서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 선 내부에 이거 다 우리 실습 이제 근로학생들이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접촉을 제대로 접촉이 안 되면은 또 고장 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또 AS 해야 되고 자기 본인들 시간을 뺏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정확하게 잡고서 꼽고 돌려서 이렇게 해서 아구를 딱 맞춰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를 그래서 여기다 꼽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지금 이 채널 1 되어 있는 요 놈을 뽑으려면 얘는 지금 왼쪽으로 돌려서 잡아 당기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잡아 빼면은 여기 홈인 건데 요 홈이 풀려가지고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하나는 여기에 연결하고 요거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두 장치 간에는 서로 이 BNC 케이블을 매개로 해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10kHz의
사인 웨이브를 구형파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버튼을 눌렀어요. 누르면은 여기에는 그 신호가 이쪽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여기 출력이 나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에요. 또는 지금 이건 BNC 커넥터 두 개, BNC 케이블 갖고 이제 사용법을 봤는데요. 지금 이제 요 다른 방법으로는 요 BNC 케이블 요거랑 클립 이걸 두 개 있는 거, 즉 요거 하나 쓰고 요거 하나,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 쓴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두 개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요 홈 있는 것을 꼽고 돌려서 딱 압을 맞추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진 거니까 두 선이 나와진 거니까 하나는 사실은 빨간색, 하나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처럼 이것처럼 빨간색, 검정색처럼 그렇게 만들어 써야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네요. 여튼 우리는 빨간색이라고 생각합시다. 얘를 빨간색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검정색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빨간색을 여기 채널 1에 연결한 이 케이블에 이 빨간 거 여기에 연결했는데 지금 거기에 연결하지 말고 빨간 거는 빨간 거 그리고 이 검정 거는 여기 검정 거에 연결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이미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발생시킨 신호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케이블 커넥터를 통해서 쫙 와가지고는 이렇게 빨간 거 검정 거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것이 또 이렇게 돼서 채널 1로 안으로 채널 1로 들어가서 여기가 입력을 그렇게 받아서 화면으로 파형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우리가 신호 발생기의 사용법, 신호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제대로 연결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등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조정하여라 출력이 나오도록 정연파 그리고 삼각파, 구형파가 되도록 버튼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버튼 선택하는 것은 여기 정연파 누르라는 얘기고 구형파 누르라는 얘기고 삼각파를 누르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비 사용법이 제대로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 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 나와서 7주차까지는 비대면 수업이 지금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 다 만들어야죠. 제가요.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이 장비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툴로는 여러분들은 오어캐드 을 갖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죠. 오캐드 시뮬레이션 갖고 할 수가 있죠. 그거 말고도 지금 멀티심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멀티 시뮬레이션의 약자 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시뮬레이션 툴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려면 무료 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고요. 네이버 같은데 검색창에 한글로 멀티심이라고 쳐도 되고요. 멀티심이라고 이렇게 쳐서 엔터 치면은 NI사의 멀티 시뮬레이션 최신 거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사용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면은 내가 볼 때는 5분 안에 다 사용법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어쨌든 여기에 되어 있는 요거는 신호 발생기를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뮬레이션 툴에서 내가 이걸 갖고 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오실로스코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도 가령 여러분들이 처음 쓰는 거라면은 플러스 단자 있고 여기 마이너스 단자 있고 컴 단자가 있잖아. 여기도 오실로스코프가 A에 플러스라는 게 있고 A에 마이너스라는 게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A 채널, B 채널이구나. 두 개의 채널로 우리가 파형을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고, 이거는 뭐 외부에서 신호를 갖다가 트리거링 해주는 그런 장비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시하고 계측하는 장비인 이 오실로스코프 사용법만 제대로 알면 되겠어요. 종합적으로 신호 발생기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 플러스하고 커먼 단자에다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도 해보려면 해보고요. 일단 플러스랑 컴 단자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여기 연결하고 컴 단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호가 이게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 얘를 갖다가 요거를 더블 클릭을 딱 하면은 요 창이 떠요. 그래서 창 뜬 상황에서 나는 웨이브폼 즉 파형을 정연파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삼각파를 발생시키겠다 하면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구형파를 발생시키겠다 하면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을 시키게끔 얘를 파형 기능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파수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파수는 나는 그냥 대략 1kHz, 대충 1kHz, 어떤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 편하니까 1, 10, 100 이렇게 타입 하는 것보다 1이 편해서 1로 그냥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 듀티 사이클은 이런 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듀티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해가지고는 피크 값이 10V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10V라는 얘기는 최대 값이 이 진폭 값이 10V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가 10V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DC 옵셋은 좀 이따 이것도 0V, 요 DC 옵셋은 좀 이따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호 발생기 설정은 정연파 발생하고 주파수 1kHz, 앰플리튜드 10V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고요. 듀티 사이클과 옵셋은 나중에 또 아까 옵셋 설명했었죠.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예를 갖다가 한번 더 보여줄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호 발생기 설정을 했고요. 다음에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채널 A를 갖다가 내가 선택을 한 형태입니다. 지금 이 파형도 이러한 그림도 얘를 요 창에서 요 마우스에다가 여기를 갖다 두 번 딱 더블 클릭하면은 이 창이 윈도우가 뜹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 진행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 A 선택하고 DC 커플링, 여기 DC 커플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타임 퍼 디비전은 500 마이크로 세컨드 퍼 디비전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임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스케일이 500 마이크로 퍼 디비전이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이거는 500 마이크로 퍼 디비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볼트 퍼 디비전은 5볼트 퍼 디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A의 스케일이 5볼트 퍼 디비전 이라고 이것은 그걸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걸 의미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연파니까 이건 정연파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하고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이런 것들 미리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정연파 발생이 됐습니다. 주파수가 1kHz래. 이러한 신호 보고 1kHz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1kHz인지 알려면은 다음과 같이 또 보면 되겠네. 여기 타임 베이스 보면 500 마이크로 퍼 세컨드 퍼 디비전이잖아. 500 마이크로 세컨드 퍼 디비전이잖아.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해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 이 한 칸이 몇 초란 얘기야? 그렇지. 500 마이크로 퍼 세컨드 디비전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게 한 주기가 되잖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주기를 t라고 놓으면은 주기 t는 요 500 마이크로 세컨드에다가 몇을 곱해줘야 될까? 그렇지. 2배를 곱해주면은 한 주기가 나와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 t는 2 곱하기 500 하니까 1000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죠. 마이크로 세컨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주파수 F는 주기와의 관계가 F는 T분의 1의 관계가 있으니까 주기 T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하니까 얘는 10의 3승이 되어서 얘는 주파수가 몇 헤르츠라는 얘기야?
그렇죠. 1kHz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kHz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서, 이 파형을 보고서 관찰하고서 계측을 하고서 주파수 1kHz네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펑션 제너레이터의에서 와 이 오실로스코프는 제대로 신호를 주고서 나한테 화면에 제대로 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 신호 발생기를 내가 이렇게 누르면은 1kHz가 정확하게 나간다라고 이 펑션 제너레이터를 내가 신뢰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앰플리튜드를 10V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10V라는 얘기는 것은 이렇게 뜨는 이러한 사인 웨이브에서 뭐 밑에도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여기가 10V라는 얘기인 것이야. 즉 그 얘기는 최대값이 10V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VM이 10V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죠? 맥스. 그래서 보면은 맞나 확인하려다 보니 채널 A에 여기 5V per 디비전이라고 돼 있지. 이 5V per 디비전이라는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라는 얘기 이거 전체 이거 한 칸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한 칸. 이 한 칸이 몇 볼트라는 얘기야? 그렇죠. 5V다라는 얘기예요. 5V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신호는 몇 칸 먹었어? 요 기준선 접지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여기가 2칸 먹었네. 그러므로 5 곱하기 2 하니까 이 값은 몇이 돼요? 10V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것은 뭘 의미해? 최대값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또는 진폭이 10V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앰플리튜드가 10V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V 피크치를 10V로 넣은 것은 제대로 또 오실로스코프가 제대로 파형을 찍어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호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제대로 우리가 판독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옵셋이랑 듀티 사이클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파수와 진폭을 정확하게 알아내야겠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DC 커플링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DC 커플링, 교류인 이러한 신호를 DC 커플링으로 해서 파형을 관찰한 겁니다. 교류 신호를 발생시키고 DC 옵셋이 없기 때문에 얘는 AC로 커플링을 해도 여기 H로 이거는 좀 전과하고는 동일해요. 여기 DC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씨야. 파형 동일하게 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교류 신호이고 DC 옵셋이 0V라면은 즉 없으면은 얘는 직류로 놓고 보나 DC로 놓고 보나 AC로 놓고 보나 동일한 파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내가 더 얘기는 해야겠죠. DC는 주어진 신호,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전체 파형을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고요. AC 버튼, 즉 AC 커플링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전체 나타난 신호 중에서 직류 성분을 제거한 교류 신호만 우리가 이 오실로스코프에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꼭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실습 0을 했고요. 좀 쉬었다가 2주차 2강에서는 주요 실험장비 사용법 종합 실습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